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100세 시대 속의 어르신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GPS, QR코드, 디지털 뱅킹, 웹사이트 등 평소에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간단한 개념들만 알고 계셔도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 속에서 정보의 전달과 활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생활의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장수의 법칙에서는 40, 50대가 겪는 근육 감소증의 예방과 그 대처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월 4일 머니투데이와 5월 10일 연합 뉴스입니다.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다는 70대 이상 노인이 10명 중 1명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 응답자 중 일반 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했다고 답한 이는 6.3%에 불과했습니다. 30대의 87.2%, 40대의 76.2%가 이용했다고 응답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50대까지만 해도 이 비중은 51%로 과반을 유지했지만 60대에선 18.7%로 떨어지는 등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그 이용률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용한다는 70대 이상 노인은 0.1%로 거의 없었습니다. 정보기술 발전에 수반한 연령별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금융 서비스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일반 은행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유로 70대 이상 고령층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압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금융상품 설명과 불편한 가입 및 이용 절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일반 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한다고 한 전체 응답자들은 편리한 이용 절차, 다양한 혜택, 지점 방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금융권의 대처 역시 미흡합니다. 은행들이 고령층 고객 전략은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 즉 넉넉한 자산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소비력이 높은 고령층들의 은퇴 자산 유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연금사업본부를 신설하거나 고령층 대상 부동산 세미나 개최, 그리고 노후 설계 강의 등 고령층의 자산을 신규 유치하는 데만 치중합니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고령층의 소외를 줄이기 위한 지원 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대다수 은행들은 모바일 뱅킹에서 큰 글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금융권 관계자는 고령층이 디지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하는 기반이 되는 웹사이트 접근성 역시 어르신들께 아직 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3일 이코리아 기사입니다. 국내 웹사이트 4곳 중 3곳은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민간 분야 2018 웹 접근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웹 접근성이란 것은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용자도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컨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6월 18일 연합뉴스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10%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1명이 이미 치매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치매 환자의 특징 중 하나는 배회 성향입니다. 이러한 배회 성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치매 환자 및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배회 감지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치매로 인해 길을 잃는 등의 증상이 있고 활동이 가능한 환자들을 위한 복지용구입니다.
위성 정보 시스템, 즉 GPS형 배회 감지기는 몸에 착용하거나 소지품에 부착해서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환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원리입니다. 장기 요양 수급자 중 복지용구급여 확인서에 배회 감지기가 표기된 수급자 누구나 복지용구수급소에서 대여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빨리 시작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QR코드를 이용한 치매노인 실종 방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치매노인의 몸에 QR코드가 들어간 배지를 부착해서 스마트폰을 가진 누구나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유사시 치매노인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도시가스그룹이 최근 소개한 IT 기반 사회복지 서비스 케어플로우를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태그 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들이 속속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돼서 그 장치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스스로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이러한 보호장치 이용에 능동적인 모습으로 적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장수희 법칙에서는 근감소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팔다리의 근력이 약해지고 행동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골격을 지탱하는 근육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장년층에게 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노화 과정의 일부로서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와 학계에서는 골다공증이나 치매처럼 이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치료와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의 원인 중 일부는 노화의 자연적인 결과이지만 다른 것들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은 근감소증을 뒤집어서 수명을 오히려 늘리고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수의 법칙에서는 무엇이 근감소증을 유발하는지 알아보고 예방, 퇴치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근감소증이란 단어 그대로 근육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퇴화하는 상태를 말하고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중년 이후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3%의 근력을 잃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시킵니다. 불행하게도 근감소증을 가진 사람은 정상적인 근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기대 수명도 매우 낮습니다. 근육 손실을 촉발하는 4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노화가 근육 감소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 다른 원인들도 또한 근육 동화작용과 근육 이화작용 사이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식 생활 그리고 활동량 부족입니다.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근감소증의 가장 주요한 유발인자 중 하나고 빠른 근육의 손실과 근육 약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상이나 질병 후에 침대에 누워 생활하면 근 손실이 급속히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불균형한 식사입니다. 불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단은 체중 감소와 근육량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나이가 들면 맛의 변화, 치아, 잇몸 및 삼키는 문제 또는 쇼핑과 요리 어려움 증가로 인해 식사 때마다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한 불균형한 식사는 근육 손실을 촉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염증입니다. 만성질환이나 장기간의 질병은 또한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은 정상적인 신체 균형을 깨트려서 근육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한 스트레스입니다. 근감소증은 신체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다른 여러 건강 상태에서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만성 간질환이 있는 사람과 만성 심부전 환자의 최대 20%가 근육 감소증을 경험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에서는 신체에 대한 스트레스와 활동 감소가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암과 암 치료도 신체에 큰 스트레스를 주어 근감소증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근육 감소증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증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근육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저항 운동이 있습니다. 저항 운동이라고 함은 아령이나 밴드를 사용해서 당기거나
그리고 팔굽혀펴기 등을 하는 운동을 말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스쿼트와 같은 몸의 일부를 중력에 대항하여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저항 운동을 하면 근육 섬유의 긴장으로 인해 성장 신호가 나타나 근육 강도가 증가합니다. 저항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손실을 예방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복합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지구력 훈련 등 심박수를 높이는 지속적인 운동은 근감소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유산소 운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복합 운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항 운동과 유연성 운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는 것은 또한 근감소증을 막고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걷기의 가장 큰 장점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는 4가지 영양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조직에 직접 신호를 보내서 근육을 만들고 강화시킵니다.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에는 고기, 생선, 그리고 달걀과 콩 단백질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근육 감소증과 관련이 있지만 그 이유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면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고 근력이 떨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해산물이나 보충제를 통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신다면 근육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마지막 4번째는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은 보통 간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단백질입니다. 몸이 크레아틴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만들어지지만 고기나 보충제로서 그 크레아틴을 섭취하면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께서 알아놓으시면 좋을 만한 인터넷 뱅킹, GPS와 QR코드 등을 활용한 치매 대처법, 그리고 근감소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언제나 챙겨보는 실버TV를 챙겨보시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을 더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챙겨보는 실버TV,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